사람의 진짜 모습은 거창한 말이나 특별한 상황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일상 속 사소한 순간들에 그 사람의 본성이 숨어 있습니다. 누군가를 오랫동안 지켜본 사람은 압니다. 말이 아닌 습관이 그 사람을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을요. 아무리 포장된 모습이라 해도 본성은 반복되는 행동 속에서 결국 얼굴을 드러냅니다. 예를 들어 함께 식사를 할 때 음식 하나를 고를 때조차도 조심스러운 배려가 느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입맛대로만 결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겉으론 친절해 보여도 대화 중 상대의 말을 자주 끊거나 자기 이야기만 계속하는 사람은 타인에 대한 존중보다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더 강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작은 물건을 다루는 태도에서도 그 사람의 성격이 보입니다. 함부로 물건을 던지거나 공공장소에서 아무렇지 않게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은 주변에 대한 배려심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타인의 물건을 소중히 다루고 남이 치우기 전에 먼저 행동하는 사람은 책임감과 섬세함을 갖춘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말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중한 말을 쓰는 사람이라고 해서 꼭 예의 바른 사람은 아닐 수 있지만 감정이 격해졌을 때조차 상대를 배려하려는 말투를 유지하려는 사람은 평소 내면의 질서와 감정 조절 능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화가 났을 때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의 본성에 가깝다는 말도 그래서 생긴 것이죠. 우리는 종종 한두 번은 실수겠지, 기분이 안 좋았나 보다라고 생각하며 상대의 반복적인 무례함이나 무책임함을 넘깁니다. 그러나 작은 일이 반복될 때는 그것이 실수가 아니라 성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나 타인과의 갈등이 없을 땐 괜찮다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갑자기 말투가 바뀌거나 표정이 돌변하는 사람은 감춰진 본심이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사람은 긴 시간 함께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반복되는 작은 태도들을 유심히 관찰하면 충분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오래 봐야 안다고들 하지만 사실은 자세히 보면 짧은 시간 안에도 본성은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누군가와 새로운 관계를 맺기 전에는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사소한 장면들을 조용히 지켜보세요. 겉으로 보이는 친절보다 중요한 건 평소의 사소한 행동들이 쌓여 만들어지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어떤 이는 삶의 힘이 되어주고 또 어떤 이는 알게 모르게 우리를 지치게 만들기도 하죠. 관계 속에서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는 사람을 보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특히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아닌 그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선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경계를 두어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기준이 될 수 있는 3가지 특징을 소개합니다. 첫째,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항상 남 탓을 하거나 상황을 핑계 삼아 책임을 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절대 앞에 나서지 않고 자신이 한 말이나 행동에 대한 결과조차 부정하려 합니다. 대화 중에도 내가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니었어, 네가 예민해서 그런 거야 라고 말하며 자신을 방어하기에 급급하죠. 이들은 평소에는 순해 보일 수 있지만 중요한 순간에 결정을 미루고 책임을 회피하면서 결국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실망을 안겨줍니다. 이런 태도는 관계를 지속하는 데 있어 큰 걸림돌이 됩니다. 둘째, 상대의 감정을 도구로 삼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교묘하게 상대의 죄책감을 유도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무기처럼 사용하여 사람을 조종합니다. 예를 들어,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감정을 이용해 상대를 지배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이 정말 상처받은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는 계속해서 여러분을 죄책감 속에 머물게 만들고 결국은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게 하려는 의도를 드러냅니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언제나 필요하고 결국 자신을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항상 경쟁하려는 태도를 가진 사람입니다. 친구, 연인, 동료라는 이름으로 다가오지만 속으로는 늘 비교하고 우위를 점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작은 성취에도 시기하거나 남의 성공을 축하하기보다 은근히 깎아내리는 발언을 하죠. 그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었는데, 네가 운이 좋았네라는 말처럼 겉보기엔 별말 아닌 듯 보이지만 이런 말은 상대의 자존감을 갉아먹습니다. 이들은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욱 민감하게 경쟁심을 드러내며 자신이 앞서지 못하면 불편해하고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런 관계는 서로를 성장시키기보다 끊임없는 비교와 긴장 속에서 에너지만 소모하게 만듭니다.
이처럼 겉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관계란 서로를 지지하고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저 오래 알고 지냈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가까운 사이였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조용히 거리를 두는 것도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이제는 사람을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태도로 바라보고 나에게 진짜 좋은 에너지를 주는 사람과 가까워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은 누군가가 나의 마음을 소비하고 있다는 걸 느낄 때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지치고 불편하고 긴장된다면 그건 더 이상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과 자연스럽고 현명하게 거리를 두기 위해서는 어떤 접근이 필요할까요? 먼저 중요한 것은 거리를 두는 것이 반드시 관계를 끊는 것과 같지는 않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리두기를 결심하고도 실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괜히 오해를 살까봐 걱정돼 같은 불안 때문입니다. 하지만 거리를 둔다는 것은 나를 보호하고 감정을 정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관계를 망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상대 모두에게 숨을 고를 여유를 주는 일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상호작용의 패턴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만약 상대와의 대화에서 늘 내가 맞춰야 하고 마음이 불편한데도 웃어야 하며 내 감정을 억눌러야 한다면 그 관계는 이미 균형이 깨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럴 땐 대화를 조금씩 줄이고 나의 반응 강도를 낮추는 전략이 유용합니다. 평소처럼 친절하게 먼저 연락하지 않고 상대의 메시지에 천천히 답하거나 짧게 대답하는 것만으로도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이는 단절이 아닌 자연스러운 페이드아웃 방식입니다. 또한 일상 속에서 감정 에너지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어떤 사람과의 만남 이후 유난히 피곤하고 허탈하다면 그건 분명 나의 에너지가 일방적으로 소모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경우 만남 자체의 빈도를 줄이거나 1대1보다는 여러 사람과 함께 있는 자리로 유도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직접적인 거부 없이도 나를 지키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 관계에서 무엇을 느끼는지를 솔직하게 바라보는 용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관계에서 나보다 타인의 감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나 자신을 뒤로 미루곤 합니다. 하지만 내가 불편한 감정을 자꾸 삼키면 결국 그 감정은 무의식에 쌓여 분노와 불신으로 변하게 됩니다. 거리를 둬야 한다는 직감이 들었다면 그것은 나 자신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그 감정을 무시하지 말고 존중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거리를 둔 뒤에도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도록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누군가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해 이 선택을 한 거야.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마음을 훨씬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거리두기는 냉정함이 아니라 자기 존중의 첫걸음입니다. 거리를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거나 집착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때부터는 다른 방식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들은 단순히 나와의 관계를 이어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전처럼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내가 한때 그들에게 많은 배려와 관심을 보였던 상대라면 그들은 나의 변화에 당황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럴 땐 내 변화가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나를 여전히 이전의 편한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걸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먼저 일관성 있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단호하게 거리를 두지만 감정에 휘둘려 다시 연락을 하거나 부탁을 들어주는 행동을 반복하면 상대는 여전히 나를 조종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단호하게 대응하되 그 태도를 흔들림 없이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내 안의 죄책감이나 미안함을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내가 너무한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은 상대가 유도하는 심리전의 일환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상대의 행동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괴롭히는 사람들은 종종 내가 널 얼마나 생각하는데라는 식으로 접근해 오지만 그 안에는 나에 대한 존중보다는 소유욕이나 통제가 숨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해 보이는 말들도 결국 나를 다시 예전의 위치로 돌리려는 의도일 수 있으므로 그들의 말과 행동을 감정이 아닌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중립적인 제3자의 시선을 통해 자신을 점검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내가 너무 냉정하게 굴고 있는 건 아닌지 혹은 상대의 감정에 휘둘리고 있는 건 아닌지를 믿을 만한 친구나 상담사를 통해 돌아볼 수 있습니다. 이는 내 판단에 대한 확신을 더해주고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는 지지대가 되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사람들에게는 내 삶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큰 힘이 됩니다. 내가 지금 집중해야 할 것은 내 삶, 내 감정, 나의 평온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 사람의 반응보다 나의 일상에 더 집중하세요. 반응할수록 관계는 이어지고 무시하고 무관심할수록 자연스럽게 거리는 벌어집니다. 때론 가장 강한 거절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침묵이고 가장 강한 행동은 아무런 반응 없이 내 삶을 잘 살아내는 것입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균형이 중요합니다. 관계는 단순히 친절하거나 오래 알고 지낸다고 해서 건강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겉으로는 가까워 보여도 속으로는 지치고 힘든 관계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건강한 관계란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까요? 여기에 중요한 3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상호성이 있는 관계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주는 것과 받는 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한쪽이 항상 희생하고 다른 한쪽은 당연하다는 듯 받기만 한다면 관계는 점점 무너집니다. 예를 들어, 내가 힘들 때는 연락 한 통 없으면서 본인이 외롭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만 연락해오는 사람은 필요에 따라 관계를 이용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도와줄 때 상대도 나의 상황을 헤아리고 조심스레 다가와주는 사람이라면 그 관계는 상호적인 기반 위에 있습니다. 주고받는 정서적 교류, 배려, 관심이 균형을 이루는 관계가 바로 건강한 관계입니다. 둘째,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사람입니다. 어떤 관계에서는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도 긴장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실수할까? 기분이 상할까 눈치를 보며 행동해야 하는 관계는 결코 건강하지 않습니다. 진짜 건강한 관계에서는 나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고 실수나 부족함이 있어도 그것이 곧 평가나 비난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서로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으며 마음을 털어놓았을 때 비밀이 지켜지고 그로 인해 상처받을 걱정이 없는 관계? 이런 관계에서 우리는 진정한 휴식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든 안전하게 받아들여지는 경험은 사람을 회복시키고 더 나은 관계로 이끌어줍니다. 셋째, 성장을 함께하는 관계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단지 편안한 것에 그치지 않고 서로가 서로에게 긍정적인 자극이 되는 관계입니다. 내가 꿈을 이야기할 때 무시하거나 질투하기보다는 진심으로 응원해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내가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사람. 이런 관계는 단순한 친분을 넘어 삶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나아가는 동반자적 관계로 이어집니다. 물론 모든 친구나 지인이 그런 관계일 수는 없지만 최소한 가장 가까운 몇몇 사람들과는 이런 깊은 연대감이 형성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또 관계 속에서 치유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상호적인 마음, 심리적 안정감, 성장의 기회를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는 소중하게 지켜야 할 보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가 많아질수록 우리의 삶은 더 건강하고 따뜻해질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마치 거울과도 같습니다. 내가 비추는 모습만큼 상대도 나를 비춥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어떤 사람과 함께하느냐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자존감과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어떤 관계는 나를 성장시키고 삶을 풍요롭게 만들지만 어떤 관계는 나를 소모시키고 지치게 만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대우를 받아야 마땅한 사람인지를 스스로 정의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만이 건강한 경계를 세우고 무례한 사람에게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나를 아끼는 사람은 내가 거리를 둘 때 섭섭해하기보다 그 거리조차도 존중합니다. 반면 나의 희생 위에 서 있는 관계는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좋은 관계는 이해와 존중, 그리고 균형 속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나 나를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타인의 기대에 휘둘리기보다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그리고 나를 지켜주는 관계를 선택할 용기를 가지세요. 관계는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깊고 진정성 있는 몇몇이면 충분합니다. 이제는 내가 힘들게 유지해야 하는 관계보다 함께해서 편안하고 따뜻한 관계에 집중할 때입니다. 그 변화는 오늘 나를 소중히 여기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댓글로 공유해보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사람을 읽다였습니다.